재미와 의미가 동시에 추구될 때 행복감을 많이 느낀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행복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답니다. 여행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일단 산책하죠. 여행 가면. 두 번째, 먹죠. 사람과 이야기하죠. 행복한 사람은 비움으로써 채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장현 작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행복으로 가는 10가지 방법 중 5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혹시 그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위에 링크 그리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일부를 꼭 시청하고 오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2부 6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6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돈으로 이야기거리를 산다. 네, 1부 마지막에 제가 5번째 이야기를 해드렸죠. 5번째가 바로 소유 소비가 있고 경험 소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더 행복감이 높다? 네, 맞아요. 경험 소비가 더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소유를 하게 되면 비교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동차를 사도 저 친구가 산 차는 외제차, 그리고 CC는 얼마, 이런 스펙 때문에 비교가 바로 돼버려요. 근데요, 같은 여행을 가도요, 저 친구는 유럽을 가고 저 친구는 아프리카를 갔다고 해서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행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행복감을 올립니다. 또 하나의 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소유 소비는요, 뭐 정체성의 단서, 즉, 저 사람이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요 정도 추측이 가능한데요. 경험 소비는 저 사람의 정체성을 다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거, 제가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핸드폰 이야기했죠. 핸드폰 사도 처음에는 막 굉장히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이 감흥, 즉 행복 지수가 쭉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요, 그 여행을 갔다 오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그 예전에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신혼여행이었지만 가족들 다 데리고 갔어요. 장인 장모님 다 모시고 제가 이탈리아를 다녀왔는데 제가 그 갔다 온 지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장인 장모 그리고 저희 와이프하고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 소비. 즉, 그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야기거리를 막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돈으로 이야기거리를 삽니다. 여러분들도 그 소유 소비보다는 경험 소비, 즉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소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으로 가는 7번째 방법은요,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겁니다. 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짠돌이 스타일이에요. 뭔가를 하면 좀 돈을 안 쓰고 아끼고 가급적이면 시간이 좀 들어도 돈을 많이 아꼈는데요. 제가 이 파트를 알고 나서 돈을 조금 쓰더라도 시간을 확보해서 이 시간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정말 큰 행복이고 또 하나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전 이 책을 통해서 큰 그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은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돈을 법니다. 근데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돈은 시간이다. 즉, 돈으로 시간을 사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행복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답니다. 가급적이면 첫 번째 방법이 아니라 두 번째 방법, 즉 돈으로 시간을 한번 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작년에 그 돈으로 산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건조기를 샀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건조기를 살 때 건조기 없어도 굳이 뭐 이걸 살 이유가 있어 라고 저희 와이프에게 이야기했는데, 와, 건조기 진짜 좋습니다. 자, 왜 좋냐? 여기에서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샀습니다. 자, 만약 그 건조기가 없으면 제가 빨래를 하고 난 뒤에 그 빨래를 한 장 한 장 다 널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그 공간도 들어야 돼요. 근데요, 이 건조기가 생기면 이 넣는 시간이 일단 없잖아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없어요. 집어넣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뭐 많게는 3시간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빨래가 다 됩니다. 그러면 옷을 바로 입을 수 있죠. 시간을 또 사게 됩니다. 이렇게 그 넣는 시간, 그리고 말리는 시간, 그리고 옷을 다시 입는데
그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산 제품 중에, 돈으로 산 소비 중에 시간을 가장 절약시켰던 건조기가 저한테는 정말 좋았습니다. 혹시 그 집에 만약 건조기가 없으시면, 뭐 건조기 파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건조기 저는 대만족입니다. 왜? 바로 돈으로 시간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감을 더 느끼기 위해서는 돈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 시간을 벌 수 있는 데는 돈을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8번째 방법은요, 걷고 명상하고 여행한다. 사람들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냐면 재미와 의미가 동시에 추구될 때, 이때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낀답니다. 그래서 이 행복 칼로리표라는 게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게임 같은 경우에 재미는 있는데 사실상 의미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SNS도 마찬가지, TV 시청, 우리가 주려 하는 것들이 이쪽에 있어요. 네, 사실 이쪽에 있는 것보다 우측 상단, 즉 이쪽에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낀대요. 이 중에 뭐가 있냐면, 일단 대화, 관계 이야기했죠. 먹기, 관계를 맺으면서 먹는 거, 거기다가 산책, 의미도 있으면서 재미도 있고, 운동, 종교활동. 참고로 이 재미와 의미의 최고봉은 바로 여행입니다. 자, 왜냐? 여행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일단 산책하죠, 여행 가면. 두 번째, 먹죠, 사람과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잔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대부분의 재미있는 요소들이 여행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행복 칼로리표에서도 최고봉은 바로 여행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걷고 명상하고 여행하는, 먹는 것도 마찬가지 있는 여행을 자주 한답니다. 물론 해외여행까지 가면 좋겠지만, 뭐 금전적이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힘들다면 국내 여행도 이렇게 걸으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명상할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행복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9번째 방법은요, 소확행을 발견, 즉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느끼는 겁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말이었는데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다시 한번,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자, 제가 행복의 정의를 2개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그 스페셜한, 특별한 걸 이야기해드렸고, 두 번째는 이 느낌, 만족하고 보람되는 느낌인데요. 이 스페셜, 즉 스페셜은 강도인데요. 강도를 세게, 이런 날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소한 빈도수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행복감을 높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죠.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사람마다 이런 소확행이 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책을 보는 거. 책을 볼 때 정말 그 아무도 없는 공간에, 즉 이 장소에서 책을 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정말 저의 또 하나의 소확행이에요. 두 번째 소확행은 이렇게 영상을 찍고 구독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것도 소소한 행복이고, 이 영상에 나오는 댓글,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이런 것이 제 소확행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북스킹 찍고 있는데 조금 많이 행복한 편이에요. 왜? 이게 제 소확행이거든요. 네. 여러분들만의 소확행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방금 말해드렸던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정말 이 내가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빈도수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또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행복으로 가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요, 도움은 결국 나를 돕는 일이다. 즉 비움으로써 채우는 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행복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누군가가 도와달라 그러면 선뜻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자기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행복한 국가일수록 기부와 봉사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많은 기부는 아니지만 작지만 제가 하고 있는 건
네이버 콩을 통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저기 있잖아요. 구세군 냄비 이런 거 보면 또 네, 기부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 아이 돌이었는데요. 돌 때도 기부를 조금 했어요. 어떤 기부를 했냐면 그 돌잔치를 통해서 수익이 좀 생겼어요. 이 수익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른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기부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와이프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미혼모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대표님께서 물론 기부도 좋지만 이분들이 만든 제품을 사는 것 또한 하나의 나눔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여기 보이는 아가소잉이라는 이 사이트에 제가 그 핸드메이드 제품을 조금 샀습니다. 자, 참고로 이 제품들은 일반 공산품보다는 확실히 가격이 비쌉니다. 수제품이에요. 이 미혼모들이 만든 건데요. 저희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사서 네, 그 답례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거기 오신 분들께도 알려드렸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스스로 조금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의 나눔이라도 했다라는 마음, 여기서 굉장히 행복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기부와 봉사를 많이 한다. 제가 조금 요번에 느꼈어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채우려고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비움으로써 채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지금까지는 좀 채우려고 욕심이 좀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비움으로써 채워야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북스킹하면 어떻게 보면 제 강의나 아니면 제가 책 읽었던 걸 나누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읽고 힘들게 강의를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공짜로 다 퍼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퍼준다라기보다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했던 정말 나눔을 통해서 제 스스로를 더 많이 채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를 앞으로도 많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알려드린 5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야기거리를 산다, 시간을 산다, 여행을 한다,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다, 비움으로써 채운다. 이 5가지 방법 중에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라이프를 북스킹해 봤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10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께 좋은 거, 괜찮은 거 적용해 보시면 행복지수가 조금이나마 올라갈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면 저의 행복지수 또한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